가라는 글자를 가르쳤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 내가 다른 글자를 가르치고 싶어. 그러면 나자로 넘어오겠죠. 근데 가자를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자로 넘어와야 돼요. 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는 세상 어디엔가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 건립을 꿈꿉니다. 함께 꿈을 실현해 가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의 한글을 가르칠 때 어떤 글자들부터 가르쳐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음과 모음을 얘기를 하면서 자음 같은 경우, 모음 같은 경우 이게 앞뒤에 어떤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꼭 기억부터, 꼭 아부터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부모님들께서 익숙한 글자들에 가르치는 순서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께 배웠고, 그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그 익숙한 대로 가르치시면 됩니다. 굳이 뭐 다른 글자들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상관없을 때는 부모님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의 익숙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르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순서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어떤 글자들을 가르칠까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익숙한 대로 기억부터 가르쳐 보자고요. 가르치는 데 있어서 기억이나 이 글자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의미가 없는 것은 아이들이 나중에 의미를 찾지가 못해서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럼 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음에다가 모음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어떤 글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글자들이 뭐냐면 이게 제일 쉬운 게 가겠죠. 그렇죠. 그럼 가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가르치고 이것이 부모님들께서 익숙한 순서입니다. 굳이 이렇게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굳이 이것을 가르쳐야 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익숙한 방법대로 가부터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글자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먼저 가부터 가르치고자 한다라고 하면 글자 한 글자로 이루어진 의미 있는 글자는 예를 들자면 나, 이런 것들은 나라는 어떤 존재를 의미를 하죠. 근데 이런 글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글자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면 이 글자에다가 어떤 글자를 더해야 되겠죠. 글자 두 개를 가르치는, 그렇죠. 한 단어. 쉽게 말하면 이 두 개가 붙어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이제 단어이잖아요. 근데 세 글자는 안 돼요. 처음에 가르칠 때 세 글자는 아이들이 힘들어 합니다.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로도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이 세 글자를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세 글자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있을 때 세 글자를 가르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가로 시작하는 이 어떤 글자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글자가 나올 건데 부모님들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글자가 앞에 와야 되겠죠. 그 왜 앞에 와야 되느냐? 이 가짜가 뒤에 오면 안 되느냐 이거지. 뒤에.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의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기억에 있어서는 초두 효과라는 게 있어요. 초두 효과. 어떤 두 가지를 배우면 앞에 것을 기억을 하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글자를 처음에 가르치는 겁니다. 한글을 가르칠 때. 한글을 가르칠 때
이 가짜를 먼저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아이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글자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글자에다가 중심을 둔다는 거예요. 뒤에 글자는 상관없어. 어떤 글자는 상관없어. 단, 이 글자가 가능한 한 명사가 되어야 돼요. 명사. 우리 아이들이 이 글자를 예를 들면 가방이라고 해봅시다. 가방. 가방인데 우리 아이들이 가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가방이라는 글자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방을 잘 뭔지 모르면 이 가방 말고 다른 글자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가방이라는 글자를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지금 없을 거잖아요. 소리를 들을 거잖아요. 정보가 머릿속에 청각으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처음에.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이 가방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이미지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 가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방이라는 글자를 딱 보면 머릿속에 가방이라는 그 모양이 그 이미지가 딱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이제 이 가방이라는 글자가 그 그림과 이 가방이라는 글자를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대부분의 글자 처음에 가르칠 때는 이 명사를 가르치는 게 제일 좋아요. 명사는 이 물건 하나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들으면 우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명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단어를 아는 것, 그러니까 배경지식이라고 하는데 배경지식이 있는 것, 이걸 조금 어렵게 말하면 조금 배경지식이 조금 다르지만 교육학적으로 보면 스키마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스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돼요. 가르칠 때. 그러면 내가 의도하는 글자가 초두할 효과라고 했으니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글자들이 먼저 첫 글자 초두에 나오게끔 해야 되고 명사여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두 글자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글자 정도만 처음에 가르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자도 마찬가지겠죠. 나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글자들 어떻게, 이 글자 자체를 우리 아이들 모르잖아요. 그러면 만들어 보는데 어떻게 만들어 본다? 점토로 만들고 이 네모칸도 점토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글자에다가 이 칸에다가 다른 글자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는 그거겠죠. 가라는 글자를 가르치고 나서 다른 글자, 나자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언제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가라는 글자를 가르쳤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 내가 다른 글자를 가르치고 싶어. 그러면 나자로 넘어오겠죠. 근데 가자를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자로 넘어와야 돼요. 예. 그리고 이 가자를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 자녀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자를 우리 아이가 알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기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말하는 이 가짜를 쉽게 이렇게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때 이렇게 나자 넘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자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다자도 가르칠 때 나자, 가자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안다고 판단했을 때 다가 넘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다자를 가르치다 보면, 특히 이제 나자를 가르치다 보면 이 가자를 잊어버릴 때가 있겠죠. 자,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물어보느냐? 나라는 글자를 가르친 후에 가르칠 것이냐, 물어볼 것이냐, 나자를 가르치기 전에 물어볼 것이냐. 이 전이라는 것은
하루나 이틀 지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가짜라는 이것을 기억을 하느냐,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망각을 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망각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나자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아예 망각을 해버린 상태에서 나자를 새로운 글자로 또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가짜를, 이 나자를 가르치기 전에 물어봤을 때 가짜를 어느 정도 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가짜를 이해가 하고 있는 거죠. 조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 70% 정도를 이 나자를 가르치기 전에 가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70% 정도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나자를 가르치셔도 됩니다. 네. 앞에 배웠던 이런 것자들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70% 정도 안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자를 가르치셔도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다를 가르칠 때는 앞에 다를 가르치기 전에 그리고 다자를 가르친 이후에 이제 물어볼 것인가. 앞에 배웠던 가하고 나를. 그랬을 때 다자를 가르치기 전에 70% 정도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나자나 가자를 안다면 괜찮은 거예요. 네, 가르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다자를 가르친 이후에 이거를 해볼까요? 나자를 가르친 이후에 가자를 우리 아이들이 기억을 잘 할까요? 잘 못해요. 네. 후에 나자를 가르친 이후에 가자를 가르치면 잘 못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실망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저께 가르쳤는데 잘 알다가 나자를 가르치고 나니까 가자 앞에 배웠던 것을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른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망각이거든요. 망각. 이 망각이라는 건데 이 망각은요 우리 아이들이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은 누구나 다 합니다. 한번 배웠던 거 기억을 하는데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망각에는 세태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간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어버린다는 거죠. 사실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인출을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까먹어버리는, 기억을 아예 못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세태고요. 이 간섭은 뭐냐면 내가 앞에 배웠던 것이 뒤에 배우는 것을 간섭을 시켜서 기억을 제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뒤에 배웠던 것이 앞에 배웠던 것을 간섭을 해서 기억을 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출을 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가짜를 배웠는데 오늘은 나짜라고 배웠어. 그렇죠? 어저께는 가짜를 배웠고 나짜를 배웠어요. 근데 나짜를 배운 다음에 이 가짜를 물어봤더니 후에 봤더니 가짜를 기억을 잘 못해.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간섭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간섭이냐면 이 나자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억하고 있던 이 가짜에 간섭을 시켜서 이 가짜가 오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간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자가 더 기억을 이제 잘 하게 되고 가짜는 기억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더 심하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게 뇌가 제대로 아직까지 발달이 잘 안 됐거든요. 미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일어납니다. 자, 또 반대로 가짜를 열심히 배웠어요.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나짜를 배웠어. 근데 이 가짜가 너무 인상적이었어. 그쵸? 인상적으로 배워가지고 나짜를 배웠는데
나자를 잘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자가 아주 강하게 나한테 기억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기억이 나자를 간섭을 시키는 거예요. 이 기억을 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떨 때 그러냐면 이것과 이것이 비슷한 특성을 가졌을 때. 예를 들자면 영어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독일어를 배우면 이 글자들이 글자들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영어 때문에 독일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기억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하고 나하고 비슷한 상황이겠죠. 예,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이 망각이 잘 안 일어나고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은 반복이에요. 반복이지만 하루에 가하고 나를 이거 1시간 하고 이거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1시간 하고 이렇게 가르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서로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간인 텀이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해결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최소한 하루는 가를 가르치고 하루는 나를 가르치는 게 좋아요. 네. 따로따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아이들이 가자를 배우고 나서 또 새로운 글자 나자를 가르치는 이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 거다. 이 간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간격을 어떻게 내가 판단할 것이냐. 다르게 말하면 가자를 가르치고 나서 내가 나자를 가르치고 싶은데 언제쯤 우리 아이의 상태를 보고 언제쯤 나자를 가르쳐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자에 대해서 하루 정도 지나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한 70% 정도만 70% 그전에 배웠던 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글자를 가르쳐도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이 정도면 우리 아이들과 기억을 하는데 어떤 의미를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치가 이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 되었을 때 다른 글자 가르쳐도 된다라고. 자, 이 정도를 그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좀 쉽게 말하면 반복이에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 의미를 가지게 하는 건데 이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 중에 이제 반복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반복만큼 좋은 기억법은 없어요, 사실. 특별한 건 찾으시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반복밖에 없어요, 사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를 가르칠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놓으시면 우리 아이들이 기억을 잘 못하는 어저께 배웠던 거 오늘 왜 못하지? 이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가르칠 때 까먹는 거는 당연해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최소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겠죠. 또 반대로 말하면 글자들을 기억하는데 극대화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해내셔야 돼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느껴지니까 부모님들이 딱 갖추어진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가져와서 그렇게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런 원리를 활용해서 이런 방법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